이제 3분의 2 이상의 환자분들이 귀 뒤에 통증을 2, 3일 전에 느끼는 게 가장 큰 전조 증상입니다. 3일 이내에는 응급실로 달려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는 김진입니다. 보통 제일 흔한 거는 이제 3분의 2 이상의 환자분들이 귀 뒤에 통증을 2, 3일 전에 느끼는 게 가장 큰 전조 증상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혀의 맛이 반쪽이 조금 이상이 생기거나 눈물이 갑자기 많이 나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전조 증상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양치질 할 때 한쪽만 자꾸 물이 새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을 마시면 자꾸 한쪽으로 흘리거나 입가 움직임이 많이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얼굴이다 보니까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이상하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안면마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거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그래서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주된 그 안면마비의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혈액 공급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외상, 교통사고라든지 추락사고에 의해서 안면신경 손상받는 경우 안면마비가 생기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임산부 때 안면신경이 부종이 생기거나 호르몬의 영향으로 안면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좀 있고, 드물게는 이하선 종양, 청신경 종양, 안면신경 초청 등 같이 좀 드문 종양 등이 안면마비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급성기 안면마비가 생기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응급실로 달려가는 게 제일 확실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 가시면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처방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면마비가 생긴 거는 안면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부어있기 때문인데, 부어있는 게 뼈에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 거를 고농도 스테로이드를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 부종이 빠지면서 안면신경이 잘 회복되고 완전 회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고농도 스테로이드를 72시간 이내, 적어도 3일 이내에는 복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시력입니다. 안구를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이 잘 감기지 않은 경우에는 수분이 다 날아가서 건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시력을 나중에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면마비 처음에는 그 시력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게 되거든요. 인공누액이라든지 안대를 해가지고 확실히 안구 보호를 처음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일 이내 조치를 못 받아도 일반적으로 환자들의 한 70% 정도는 저절로 안면마비가 2, 3일 만에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고농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게 되면은 그 회복률이 한 15%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로 따졌을 때는 한 10,000에서 15,000명이 후유증이 남을 수 있지만 고농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은 후유증이 없이 낫기 때문에 응급실 달려가서 일단 고농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후유증은 대표적으로는 얼굴이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연합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을 움직이는데 눈이 자꾸 실룩거리고 눈이 오그라들고, 또 눈을 깜빡이는데 입가가 실룩거리고 목이 실룩거리는 아주 불편한 현상을 가지고 있는 연합운동이라는 현상이 있고요. 미소를 지을 때 밑가가 올라가지가 않아서 약간 비웃는 것처럼 되는, 그래서 웃지 못하는 후유증이 생기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사회생활 할 때 웃지를 못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얼굴 자체가 처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본인의 일상 삶이 굉장히 조금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세 가지 현상이 대표적인 후유증의 하나입니다.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일단은 이게 뇌에서 왔는지 또는 귀에 바이러스 때문에 왔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MRI나 CT 등의 이제 영상 검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안면신경 손상 정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 마비인지 객관적으로 수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경 전도 검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경 전도 검사상 몇 퍼센트 손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파악을 해야 거기에 따른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안면신경 손상이 어느 부에 생겼는지 는 영상적 검사로 하고, 그 다음에 손상 정도는 신경 전도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기에 너무 심하게 안면마비가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조기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해도 역부족인 게 있거든요. 아무리 조기에 스테로이드를 먹어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후유증 정도를 파악할 때 안면신경 손상 정도가 80% 이상이면 보통 후유증이 남습니다. 근데 90% 이상 손상이면은 안면신경 감압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눌리고 있는 뼈를 압력을 풀어주면서 후유증이 좀 최소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급성기에는 고농도 스테로이드 복용하는 것도 좋지만 수술적인 치료를 응급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후유증 치료에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보존적 치료를 통한 안면 재활 치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심하지 않거나 오래되지 않은 환자분들은 안면 재활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 재생된 신경들이 있거든요. 그 잘못 재생된 신경을 보톡스로 차단하고 올바른 근육 움직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면 도수 치료를 80% 환자들한테 시행을 하고요. 보통 20% 환자분들은 아주 심하거나 오래된 환자분들은 잘못 움직이는 근육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차단술을 시행을 하고 그래서 안면 근육이 훨씬 더 잘 발달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선택적 안면신경 차단술을 해서 얼굴이 올바르게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에 있는 근육을 떼서 이가가 좀 더 올라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측두 근육을 조금 내려가지고 이가가 올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면마비가 생기면 이 근육 전체가 다 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처진 근육을 올리는 안면 거상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정도가 안면마비 때문에 생긴 후유증이 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수술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적용하기 어려운 환자분들은 일단 기저질환에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나 고혈압,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어떤 치료에 제한이 많습니다. 치료를 해도 효과가 이렇게 썩 좋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분들은 보존적 치료로 나가는데 보존적 치료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면 수술적 치료로 가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 수술이나 재활치료가 위험한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뇌를 열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웬만하면 수술적 치료도 할 수 있지만 확실히 당뇨나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인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옛날에는 안면마비가 있으면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근데 이제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그런 어떤 숨어있거나 포기했던 환자들이 이제 나와서 치료를 계속 원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본인의 이제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이제 환자들의 수요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크게 나눠서 급성기랑 만성기를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급성기에 안면마비가 최근에 왔다 그러면 일단은 응급실에 방문하셔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서 별거 아닌 병이고 뭐 저절로 회복된다든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다가 후유증이 남은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의학 발전은 그 사이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사람들의 경험에 의지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안면마비 전문가한테 방문을 하셔서 조언을 듣는 게 굉장히 급성기일 땐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기 후유증이 남은 사람들은 여태까지는 다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많이 우리나라 의학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런 후유증도 다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자기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던 분도 치료함으로써 자기 일상적인 삶에 훨씬 가치 있게 영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